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병내과의 김찬수입니다. 예, 먼저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대형 강의 전문가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손윤 선생님 앞에서 뭐 기본 스캔하고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저는 뭐 정례들 우리 김포천박 교실했던 정례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일 또 중요한 간종계 쪽으로 갑니다. 아까 내용이 좀 중복되는 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간의 이제 종계들은 그 에코에 따라서 뭐 크게 분류해서 뭐 무에코도 있고 저에코, 정에코, 고에코 있는데 그런 질환들에서 먼저 은에코의 대표적인 시스트죠. 방금 손윤 선생님 시스트를 보여줬지만은 이렇게 심플 시스트 아까 설명했던 은에코하고 반드시 포스티리어 이넨스먼스가 있습니다. 아주 작을 때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열티 마켓 마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특징의 소견이고 여기에서 이제 커지면서 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뭐 헤모리지라든지 인플라메이션 같은 생기면 이렇게 생긴 것을 컴플리케이트 시스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대표적인 어네큐릭 리전은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있습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라는 것은 그 선천적으로 엠브로잉 알덕트에서 어려진 작은 시스트들이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우리가 1cm 미만에서는 초음파가 그러니까 쉽게 다들 얘기하면 1cm 이상에서는 시스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트 양상 나타나는데 이게 1cm 미만이 되면 안에서 시스트로 형성이 안 되고 초음파가 통과하면서 1cm가 1mm 시스트가 1mm 아 1mm입니까? 네, 1mm 아, 1cm 예, 죄송합니다. 1mm 그래 되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안에서 시스트 형성이 안 되고 안에서 그 바이브레이션처럼 돼가지고 이걸 아티팩트를 해가지고 크메텔 이런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거의 다 비나인 컨디션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발덕타 컴플리케이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보기 좀 드문데 시스터 중에 이제 빌리어리 시스터 아데노마로서 이제 심플 시스터하고 조금씩 다르죠. 형성이 안에 이렇게 노들들 뮤럴 노들들 이런 것도 있으니까 septum 같은 형성되기도 하고. 자 여기 이제 여기서 내구 격비 흔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캔서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발견되고 경험 관찰하다가 좀 사이즈가 커진다 하면은 리섹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은혜키 리전으로 이제 그 리버 메타 중에 그 낭성 간증이 뭐 오바리안 캔서라든지 이런 쪽이 리버 메타 되면은 낭성 강전이 되면서 시스트 물론 당연히 이제 메타스타식 때문에 이런 septum이 두꺼지고 이런 양상이 보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겐 압세스가 이렇게 바이오겐 압세스는 처음에는 뭐 약간 고에코로 있다가 그 다음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등에코 그 다음에 제이코로 돼서 이렇게 시스트 양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앱세스의 에어 포메이션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에오시로필릭 압세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기생충 감염이나 이런 뭐 그런 원인 없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아주 스몰한 이런 시스트 양상들이 안에 멀티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사이즈가 작고요. 특징적인 속임이 퍼지마지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퍼지마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할로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메타스타스 감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메빅 압세스는 요즘은 좀 보기 힘든데요. 포탈 변으로 통해서 계속 감염돼가지고 주로 라이트로 업적이 많고 싱글인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TB 압세스도 뭐 로컬라이즈 패턴 이런 식으로 압세스 나타나고 밀레리 패턴은 멀티플로 아주 작게 나타나니까 요즘은 좀 보기 힘든 겁니다. 그다음에 소년식 앞에도 헤만지오마 크기가 작을 때는 이렇게 균질한 고에코 경계가 분명하고 약간 사이즈가 2cm 이상 커지면 호스 인해서 생기고 헬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즈가 약간 더 크지거나 하면은 변년은 보에코로 남으면서 중심부는 네크로시스 돼가지고 저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에코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비나인 특징이 소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지방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기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지방 안에서 약간 저기로 보이고 여기 보면 약간 마지널 에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경계로 보이기도 하는데 CT에서는 전형적인 센트리피탈 이너스 때는 현원지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김대현 쌤 케이스도요. 지방 안에서 저희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대현 쌤 겁니다. 이거는 조금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이렇게 저에코를 가지고 변년대를 가진 고에코 종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프를 떼어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 아주 혈관이 아주 센터를 피비나트처럼 형성되고 있고 CT를 찍어보니까 해만지로 나타났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보일 때 보통 우리가 펠페르 헬로가 있으면은 악성을 대부분 시사하지 않습니까? HCC나 메타스타시 잘 흔히 나타나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바깥쪽에 해만 지어만지만은 이렇게 헤파틱 아트리하고 션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포탈프로가 달류션 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큰 이제 해만지오가 아주 커지면은 사실은 이게 메스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커졌을 경우 물론 기존에 이제 해만지오가 알던 환자가 커졌으면은 그걸 알 수 있지만은 만약에 처음 봤을 때 커지면 반드시 이런 당연히 CT를 찍어보겠죠. CT 찍어서 이런 인해서 되는 패턴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고 CUS 등에서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솔리드죠.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포칼 너들라 하이퍼플라지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싱글로 생기고 그다음에 뭐 주로 여성들에 좀 많고요. 특징적으로 센트럴 스카가 보이는 게 한 50% 보인다. 그다음에 주위에 캡슐은 없고 그러니까 헬로 같은 게 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칼라 도프를 떼어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플로어가 센트럴 스포크힐 중간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아트리가 보이면은 FNH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보다 좀 더 드물게 관찰되는 헤파틱 아데노마입니다. 주로 젊은 여자들 스테로이드나 오랄필 있는 환자들에서 주로 싱글로 메스로 나타나고요. 안쪽에 특이적으로 뭐 베슬 같은 스트럭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커지면서 헤모리지 네크로시스 HCC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건 리섹션을 해줘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CT 사진은 제가 뭐 초음파로서 따로 넣진 않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종양이니까 그 아트리얼 페이스에 우리가 HCC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 스타트 하면 아트리얼 얼리 이넨스 그다음에 포탈 페이스 얼리 워시아웃 되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얼리에 좀 헤트로지너스 이넨스의 특징이 있고 대신에 이제 포탈 페이스 워시아웃은 덜 되는 양상. 그래서 CT로서 구분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HCC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몰 HCC는 대부분이 이제 하이퍼 에코 가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2cm 미만에서 스몰 2cm 미만을 스몰 HCC라고 하는데요. 보통 하이퍼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한 20% 정도에서 하이페르 에코 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펫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쪽에 사이너소이가 늘어났을 때, 그 다음에 슈더그랜드가 형성됐을 때 이렇게 고액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CC가 점점 자라게 되면서 한 2-3cm 이상 커지게 되면 이렇게 펠페라블 헬로를 form합니다. 보통 이게 헬로는 이거 아까 말씀 악성이 하는 소견인데 이게 이제 1cm 미만에서 아주 드물다. 그렇죠? 그리고 2-3cm가 자라게 되면은 이 뒤쪽에 에코스 리넨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HCC는 펫 그러니까 캔서 세포들이 너무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그 초음파 투과가 잘 돼서 에코스 리넨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3cm 이상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에서 이제 모자이크 비슷한 여러 가지 메스들이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도 있지만 중간에 septum 형성되거나 그러면은
well differentiated 뭐 튜머에서 마드레시나 폴리 디퍼런스 세포들이 생성돼 가지고 그 세포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것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페리페랄도 주로 이제 5cm 미만에서 50에서 70% 보이고 리버 메타는 그 타겟 안으로 해서 이렇게 더 점유하지 않습니까? 그건 한 70%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페리페 헬로는 바이러스 캡슐이나 컴프레스된 노멀 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분화도가 안 좋다는 걸 설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주말에 가면은 캔서 세포들이 갑자기 메스들이 빨리 자라게 되면 주위에 정상 세포가 밀려서 이렇게 헬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을 때는 아까도 적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한 5cm에서 자라게 되면은 튜머들이 옆으로 번져나기 때문에 이런 헬로가 보이는 게 적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테랄 섀도잉이 또 있는데요. 이제 튜머 사이즈가 좀 큰 경우에 페리페 헬로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라테랄 섀도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초음파 빔 속도가 이제 굴절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는데 그 히스터에서는 좀 좁게 나타나고 HCC 약간 브로드하게 나타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HCC의 이제 모폴로지 클래식을 보면은 너들란 타입이 제일 많죠. 실제로 적을 땐 거의 대부분 너들란 타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이 커지면서 메시브한 큰 종괴를 형성하거나 디퓨즈하게 아주 작게 돼 있어서 이제 그 간이 당연히 단순히 거칠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간이 거치다 넘어가는 순간 이분은 이미 이제 그 암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도 요 모형들이 나왔지만은 포탈 베인 서러스봇이나 헤파틱 베인 서러스봇이나 흔히 가짜된 논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시브 타입 이 전체가 전부 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일 때도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정상 혈관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왜곡이 있고 혈관들이 그래서 이게 매스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라이트 로브를 거의 다 먹은 매시브 타입을 치시고 자 여기도 어떠세요? 여기도 그냥 어떻게 얼핏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코스하다 리버 시리스 같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작게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뭡니까? 이쪽하고 구분이 되겠죠. 정상 간하고 그때 만약에 거의 다 먹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간이 다 그런 경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 특히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항상 포탈 베인이나 헤파틱 베인이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교실 케이스인데요. 라이트 롭 쪽에 라테랄 셀을 가진 큰 메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메스 보이고 있고요. 연결된 이쪽으로 따라간 메스인데 이 메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쪽에 여기 보면은 레프트 포탈 베인이고 라이트 포탈 베인이 가다가 잘 안 나타나도 여기까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메스가 있고 포탈 베인 안으로 튜머 셀들이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포탈 베인 서로봇이 있을 경우만은 HCC 케이스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슈더 리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했지만은 이제 포칼 벳 디포지션 이제 이렇게 일곱 쪽에 주로 호발부 있는 S4나 뭐 GD 근처 이건 포칼 벳 그 스페링하고도 또 거의 나타나는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S4 쪽에 많고 이제 요런 안쪽으로 정상 혈관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괴의 감별점은 포칼 벳 스페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질한 보에코, 균질한 저에코나 이런 게 되겠죠. 간 표면에 세기를 둔 형태, 지오그라픽하게, 지그주글하게 뭐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 그리고 종괴 효과가 없어요. 혈관이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좀 혈관이 가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이거 트루 메스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칼 스페어링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일부분만 펫 친척이 없는 부분, 지비 근처나 S4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기 모양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좀 넓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슈더리즈는 아까 리온 테레스 아까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인트라헤파틱 CCA, ITCCC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메스포밍도 있고 폴리포이드 인터득탈 타입이 나누는데 제일 흔한 거는 이런 메스포밍 타입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음파는 약간 등에코나 저에코로 좀 나타나고요. 페리페럴 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좀 있고 특징적으로 주위에 덕트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왜냐하면 덕트 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덕트를 막게 돼서 이거 이게 저 ITCC가 커지게 되면 안쪽에 그 데소프라 리액션으로 이제 구조물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쭈그러지게 되면서 움브리케이션 사인이 나타납니다. 가운 표면에 쑥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됩니다. 이제 요 사진 없지만 CUS를 해보면은 아트라피스 얼리 하고 얼리지만 이제 일렉한 림 인핸스먼트가 주로 생기고요. 포탈 벤슨은 빨리 빠져 거의 나. 그 HC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CT는 근데 오히려 약간 다릅니다. CT에서는 그 그레주얼한 센트럴 피탈 포탈 벤슨 인핸스먼트 되는 게 왜냐면은 CU에서는 그 쏟아져있던 그러니까 버블들이 혈관이 있어야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ITCC는 안쪽에 혈관들이 정상 혈관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버블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서 빨리 이제 딜레이드 페이스 안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CT에서는 조영제는 그 혈관으로 약간씩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조영제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파이닝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타스타틱 튜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튜머는 이제 대부분 멀티플로 오는데 한 10% 정도에서 싱글로 오기도 하죠. 싱글로 올 때는 진단이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30 이하에서는 라운드한 오버한 세이브가 나타나게 되고요. 30보다 커지면은 오블레이션 되고 서로 뭉치게 되고 있는 내랑이 나타납니다. 주로 보에이코는 대장암이라든지 위암도 이렇게 보에이코로 올 수 있고 저에이코는 유방이나 췌장이나 폐암 등에서 이렇게 저에이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특징적인 타겟 사인, 페리페럴 헬로가 있고 중간에 네크로시스하고 이렇게 불사이 패턴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클러스터 사인을 이렇게 뭉쳤어요. 그 HCC에서 보는 모자이크 패턴하고 양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 사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헤만지오마도 이렇게 뭡니까? 중간에 좀 커지게 되면 센트럴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꼭 타겟 사인처럼 보이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양쪽의 차이가 나는데 페리페럴 여기는 헬로가 있고 여기는 헬로가 없습니다. 헤만지오마는 헬로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헬로의 유무에서 헬로가 있으면 거의 악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림포마는 주로 뭐 하이포 에코의 관계에 나타나고 멀티플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도 이런 림프노드 림포구에 좀 깔릴 가능성이 많겠죠.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더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